안녕하세요. 전산세무 1급 제87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 주식회사 세진기업입니다. 출발합시다. 문제 1번 전표 입력 문제입니다. 1번 문항 3월 15일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배당을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단 이익 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10%를 적립한다. 자, 주주 구성 나와 있고 지분 비율 나와 있고 현금 배당, 주식 배당 내용 나와 있습니다. 회계 처리할 때는 사람별로 하는 게 아니고 그지 합계 금액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다 그지요.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 3월 15일 날 주주총회 열렸답니다. 3월 15일 대변에 자, 현금 배당 지급하기로 한 거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로 기록한다. 다시 F2 버튼 미지급 배당금 그지 계정 과목 블록 부채의 증가다 그지 금액은 6천만 원 플러스 4천만 원 1억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금 배당 금액 1억 원의 10% 1천만 원을 이익 준비금으로 적립한대. 대변에 이익 준비금 1천만 원. 대변에 주식 배당을 한답니다. 1,200만 원, 800만 원, 2천만 원 되겠다. 그지? 이거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계정 과목 자본 조정으로 분류된다고 했습니다. 이걸로 회계 처리 2천만 원. 그래서 토탈 1억 3천만 원만큼 처분한다 이겁니다. 그만큼을 차변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기록하고 기중 회계 처리할 때는 2월 이익잉여금 계정 과목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2번 문항 4월 3일 간이 과세자인 골목식당에서 공장 직원들이 회식을 하고 식대 100만 원을 법인카드인 BC카드로 결제했다. 식당에서 밥 먹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바람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았다 이겁니다. 자, 밥값 얼마, 부가가치세 얼마 적혀 있을 때 부가가치세 부분을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이겁니다. 왜? 그 식당이 간이 과세자이기 때문에. 간이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급 못한다 그지? 따라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부가가치세 적혀 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매입세 공제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들어갈 필요가 없고 따라서 입력할 때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가 아니고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해야 될 거다 이거지. 그지? 별표 쳐서 잘 개념 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금액에 뭐 100만 원에 대해서 설사 부가가치세 별도 또는 뭐 부가가치세 포함 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 하더라도 요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될 필요가 없는 거다 이겁니다. 됐죠? 자, 문제 내용으로 보니까 100만 원 자체가 결제한 금액이랍니다. 그러면 요 내용이 요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그지? 이렇게 문제 단서 붙여가지고 학습하셔도 좋겠네요. 됐습니다. 자, 분석했고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는 거야.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같은 거 입력할 필요 없이 그냥 100만 원 자체를 차변 계정 과목 금액으로 입력하는 거다. 회식했으니까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 쓰되 공장 직원이다 그지? 500번대 코드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대변은 미지급금 계정 과목 쓰되 식당이 아니고 카드사 BC카드를 거래처로 입력하자. 됐습니다. 4월 3일 자, 차변에 복리후생비
제조 원가 금액 100만 원. 대변에 미지급금 계정 과목 쓰되 식당 이름 아니고 카드사 BC 카드로 거래처를 입력한다. 됐죠? 3번 문항 7월 12일 주식회사 최고 당사의 여주 대리점이랍니다. 여기에 약정에 따른 판매 장려금으로 제품 원가 1,000만 원, 시가 1,5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를 지급했다.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부분을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십시오. 계정 과목은 판매 촉진비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랍니다. 이게 뭡니까? 판매 장려 물품이다 이겁니다. 부가가치세법이라는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더라. 실무에서도 중요할 수 있다. 자, 우리가 거래처에 판매 장려 목적으로 제품을 준답니다. 이런 거를 판매 장려 물품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그치? 이거 부가가치세법에서 보면 재화의 간주 공급 중에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회계에서는 사실은 판매 장려 물품을 주면 매출 애누리하고 똑같게 처리되거든. 매출에서 차감이 되는 거야.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은 전혀 그와 다르게 처리돼. 판매 장려 물품을 상대방한테 준다고요. 기존의 매출액 기록한 거는 전혀 건드리지 않아. 차감하지 않고 오히려 플러스 시킨다 이겁니다. 재화의 간주 공급 중에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회계하고 부가가치세법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드렸었다. 됐죠? 그래서 이 부분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과세 표준에서 플러스 되어야 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세에 반영되어야 되므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해야 된다 이겁니다. 유형은 뭡니까? 사업상 증여라는 재화의 간주 공급은 그 성격상 세금 계산서 자체를 발급할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플러스가 되어야 되니까 뭘로? 14건별로 입력해야 된다 이겁니다. 과세 표준은 얼마요? 철저하게 시가가 과세 표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을 과세 표준으로 공고가액으로 적고요. 그 금액의 10% 150만 원이 부가가치세가 된다 이겁니다. 이 내용을 상단부에 적어주고 하단부 회계 처리는 자 판매 장려 물품요. 회계에서 뭘로 처리한다고요? 매출 애누리하고 똑같게 그냥 매출액에서 차감을 시키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차변 계정 과목을 기업회계 기준에 따르면 제품 매출이라는 수익의 감소를 차변에 회계 처리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차변을 판매 촉진비라는 비용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십시오라고 딱 명시를 해주었으니까 그지? 기업회계 기준에 좀 어긋나지만 그냥 제시된 대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이겁니다. 차변 판매 촉진비 금액 적고 대변 자 대변에 적히는 계정 과목은 뭐겠습니까? 우리 회사의 제품을 상대방한테 주었다 그지? 제품이라는 자산의 감소가 기록될 거고 금액은요.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제품의 금액은 얼마요? 제품의 제조원가 1,000만 원일 거다 이겁니다. 1,000만 원을 대변에 적어줍니다. 그리고 제품이라는 재고 자산이 매출 원가가 아닌 이유로 감소하니까 적요 8번 타계정 대체를 딱 적요란에 적어주어야 이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프로그램이 매출 원가를 정확하게 계산해 줄 겁니다. 됐죠? 적요 8번 적어주고 1,000만 원이라고 금액 적는다. 그리고 대변에 기록되는 부가세 예수금은 철저하게 과세 표준 곱하기 10% 150만 원이 될 거다 이겁니다. 그지? 그래서 차변에 기록되는 판매 촉진비는 1,000만 원과 150만 원 합해진 1,150만 원 이렇게 기록되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 보면 이 금액이 좀 이상해 보이는데 그지? 요게 맞다 이겁니다. 됐죠? 이렇게 상단부, 하단부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재화의 간주 공급으로서 14건별 유형이 출제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연습했던 부분이다, 그지? 이런 거 잘 연습해 두면 좋겠네요. 됐습니다. 입력합니다. 7월 12일 뭐 이것도 뭐 열심히 설명했으니까 그지? 분석해 보았으니까 별표 쳐서 잘 연습해 둘까? 됐습니다. 자, 7월 12일 자 요거는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아니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다. 7월 12일 유형 14건별이야. 공급가액은 얼마? 1,500만 원. 자, 14건별은 그 성격상 공급가액이란에 금액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치면 그 금액이 다시 물건값과 부가가치세로 자동으로 싹 갈라지는 기능이 세팅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편의 기능을 잠깐 제가 잊어버리고 공급가액이라는 자체에 1,500만 원을 입력하니까 1,500만 원이 다시 이렇게 금액이 갈라지게 되었다. 그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당황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상태로 금액을 만들면 되지. 그지? 공급가액이란을 1,500만 원으로 입력하고 부가가치세를 150만 원으로 입력하면 되지 뭐. 됐습니다. 그래서 편의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면 굉장히 빨리 작업할 수 있는데 제가 잠깐 그걸 잊어버렸다 그지? 그러면 수정하면 돼. 자, 거래처는 뭐 주식회사 최고 적으면 되겠지 뭐. 자, 분계. 자, 대변 뭡니까? 제품을 적으면 된다 그지? 제품이라는 자산의 감소를 적어주되 금액은 1,000만 원 되는 거야. 원가로. 그리고 적요 8번을 꼭 적어준다 이겁니다. F2 버튼 누르면 등록되어 있는 적요가 쭉쭉 줘야 되는데 그중에서 8번 타기정 대체를 적어주는 것이다. 됐죠? 자, 그리고 대변 부가세 예수금은 150만 원 상단 부위 금액이 자동으로 끌려와 있다. 그지? 오케이. 이제 차변만 금액 채우면 된다. 문제에서 판매 촉진비라고 회계 처리해 달라고 했거든. 판매 촉진비. 그지? 이걸로 회계 처리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됐습니다. 4번 문항. 8월 4일 당사는 액면 금액 2천만 원인 사채 중에서 50%를 920만 원에 중도 상환했다. 사채의 상환 문제네요. 회사의 다른 사채 발행 금액은 없고 상환 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출금되었다. 단 사채 관련 나머지 자료는 관련 계정을 조회해서 회계 처리하고 거래처 명은 생략하랍니다. 사채가 있습니다. 부채. 자, 액면 금액으로는 2천만 원인데 여기에 애당초에 할증 발행되었는지 할인 발행되었는지는 문제에서 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조회해 보랍니다. 그러면 합계 자립시상표 메뉴 열어가지고 사채와 관련되어 있는 사채 계정 과목 그리고 사채 할인 또는 할증 발행 차금 계정 과목이 얼마인지 금액을 조회해가지고 회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합계 자립시상표 메뉴 열어서 날짜가 8월 4일이네요. 자, 부채 중에서 비유동 부채 있겠다 그지? 자, 사채라는 계정 과목 2천만 원 액면 금액으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180만 원 있습니다. 애당초에 사채를 할인 발행했나 봐. 자, 그런데 기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자 비용 인식하면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유효 이자율법에 따라서 따박따박 상각이 되어 가지고 요 금액이 남은 상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순액으로 따지면 얼마일까요? 2천만 원 빼기 180만 원. 1820000입니다. 자, 요거의 절반을 그러면 1820000 곱하기 50% 하면 되겠다. 그지? 얼마입니까? 910만 원입니다. 910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채 부채를 없애면서 돈이 920만 원 나갔답니다.
부채 없어지는 금액은 아주 작은데 돈은 엄청 많이 나갔다고. 회사 손해봤다 이거지. 그래서 차변 쪽에 사채 상환과 관련되어 있는 비용 계정 과목을 검색해서 입력하면 되겠지 뭐. 됐죠? 그래서 사채 상환이 뭐 실무에서 그렇게 자주 벌어지는 것도 아닌데 전산 세무 1급에서는 유독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진 않다 그지? 잘 연습해 두시면 좋겠네요. 됐습니다. 자, 입력할게요. 일반 점프 입력 메뉴에서 자, 날짜 8월 4일입니다. 자, 대변에 적혀 있던 사채 계정 과목을 차변에 적어서 없애는 거야. 사채 2천만 원의 50%니까 1,000만 원 되겠지. 그리고 차변 잔액으로 있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대변에 적어서 없앱니다. 얼마입니까? 자, 합계잔액상 배우상 잔액이 180만 원이었잖아. 그지? 그거 절반 90만 원 되겠네요. 그래서 순액으로 따지면 910만 원 금액만큼 부채가 감소한다 이겁니다. 차변에 적혀서 돈 나가는 거 이제 대변에 적으면 되겠다. 그지? 돈이 뭘로 나갔습니까? 보통 예금으로 920만 원만큼 나갔습니다. 920만 원. 됐죠? 그래서 10만 원만큼 손해봤다 이겁니다. 차변에 사채 자, 상환과 관련된 계정 과목 찾아본다. 상환 이익이라는 수익도 있고 상환 손실이라는 비용도 있다. 그지? 비용 계정 과목을 적어주는 것이다. 됐습니다. 입력 완료. 자, 점프 입력 문제 풀어보았고요. 열려있는 메뉴 전부 다 씁니다. 문제 2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문제다. 자, 특히나 시기표 문제 2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시기표 문제 4번 원천징수, 요런 시기표 2번 4번은 점수 배점이 작은데 엄청 많은 작업을 요구하는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내가 알고 있는 부분만 자신감 있게 빨리 입력하고 뭐 처음 보는 생소한 부분 넘어가자 이겁니다. 점수 배점 얼마 안 돼. 괜히 시간 관리 못하면 엄청 손해 보는 거야. 에이? 그거 항상 명심하고 출발합시다. 1번 문항 보겠습니다. 당사는 일기 확정 신고 4월부터 6월을 할 때 아래 거래에 대한 신고를 누락해서 9월 1일에 수정 신고하려고 한다. 다음 거래 내용에 따라 전표를 입력하고 분계는 생략해도 된답니다. 수정 신고서 1차와 가산세 명세서를 작성하세요. 전자세금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전자세금 계산서 미전송 가산세는 적용 안 된다. 알고 있다 그지? 순위가 있었다 그지? 앞에 순위 가산세를 내면 뒤에 순위 가산세는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일반 가산세로 적용하십시오. 과세표준 명세서는 생략하십시오. 됐죠? 세 건이 누락되어서 수정 신고하려고 한답니다. 자, 먼저 요 세 건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분계는 입력할 필요 없고 상단부 내용 입력해야 되겠고요. 수정 신고서, 부가가치 신고서 메뉴 열어서 작업하면서 가산세 내용을 입력하자. 됐죠? 자, 다만 가산세 중에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다 그지?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애당초 신고 기한부터 실제 신고한 날까지의 일수를 계산해야 될 건데요. 그 내용에 대한 자료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출제하신 분은 일기 확정 신고 기한이 7월 25일이니까 7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의 일수를 네가 직접 한번 계산해 보아라 라는 의도로 출제했어. 한번 계산해 볼까? 자, 7월 달 26 7, 8, 9, 10, 11, 6일이고요. 8월 달은 31일까지 있다, 그지? 그리고 9월 1일에 수정 신고했어. 그러면 토탈 일수가 38일 나옵니다. 그죠? 요 일수를 네가 직접 계산해 보아라라는 의도로 출제했는데요. 다만 문제점은 7월 25일이 만약에 토요일
또는 일요일일 경우에는 신고 기한이 그 다음 주 월요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7월 25일이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자체가 지금 문제에서 안 나와 있다 보니까 요점에 실제 법정 기한이 신고 기한이 언제였는지가 조금 불명확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출제 의도를 그대로 살리되 자료를 조금 보완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지? 확정 신고라는 요 내용 뒤에 신고 기한이 올해는 7월 25일이 토요일, 일요일 아니고 평일이어서 7월 25일 그날이 진짜 신고 기한이었어라는 요 자료. 신고 기한이 언제였다고? 7월 25일이었어라는 요 내용을 끼워 넣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수정 좀 자료 보완해서 학습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단어도 조금 수정할게요. 교재 수록할 때. 자, 확정 신고 뒤에 신고 기한 끼워 넣는다. 그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발급이라는 용어 쓰고요. 종이세금계산서는 발행이라는 용어 쓴답니다. 그래서 발행이라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우리 회사 법인이다, 그지? 그렇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안 했다라는 말을 쓸 때는요, 발행보다는 발급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제로 말을 하니까. 그래서 중요하진 않지만 요거 단어 수정해서 학습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이렇게 세 군데 수정했고요. 자, 이제 문제 풉니다. 자, 먼저 세 건을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한다. 먼저 5월 3일. 자, 과세 대상 물건 팔면서 세금계산서 발급했다, 그지? 10일 과세가 유형일 것이고, 공급가액은 3,200만 원, 부가가치세 320만 원, 거래처는 주식회사 화인상사입니다. 자, 전자외부 여, 분계는 입력할 필요 없다, 그지? 분계 없음, 0번을 누르든가 또는 공란으로 비우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월 12일. 자, 유형 10일 과세고요. 공급가액은 2천만 원, 부가가치세 200만 원, 거래처는 금아유통. 자, 전자외부 주의해야 되겠네. 회사는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전자여부란을 부라고 체크해야 된다, 그지? 0번 누르든지 또는 공란으로 비우고 넘어가시든지. 됐습니다. 분계란 공란. 세 번째 6월 21일입니다. 자, 유형 제품 팔아놓고 세금계산서 발급 안 했답니다. 과세 대상 물건 팔아놓고 증빙을 아무것도 발급 안 했어. 뭡니까? 14건별이 될 것이다. 됐습니까? 14건별. 그리고 공급가액 안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 입력한 다음에 엔터키 치면 물건값 부가가치세로 자동으로 싹 갈라지는 편의 기능이 있더라, 그지? 공급가액 안에 1,700만 원 플러스 170만 원 한 18700000을 입력한 다음 엔터키 치면 1,700만 원, 170만 원으로 자동으로 싹 갈라진다. 거래처는요, 주식회사 아이테크. 됐습니까? 분계라는 공란. 됐습니다. 세 건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했고요. 부가가치 신고서 메뉴 봅시다. 부가가치 모듈로 가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 연다. 자, 4월부터 6월까지다, 그지? 정기신고 아니야. 수정신고다. 1차 수정신고. 화면이 이렇게 나타난다, 그지? 애당초에 신고했던 내용이 왼쪽, 수정신고하는 내용이 오른쪽에 이렇게 표시될 것입니다. 자, 세 건을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입력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반영되어 가지고 수정신고란에 금액 표시됩니다. 10일 과세로 두 건 입력했다, 그지? 과세 표준으로 따지니까 3,200만 원 플러스 2천만 원. 5,200만 원이 플러스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1번 라인의 금액이 애당초 신고한 게 1억 원인데 수정 신고는 1억 5,200만 원으로 표시될 거야. 그리고 14건별로
과세 표준 1,700만 원을 입력하다 보니까 4번 라인이 기존의 0원에서 1,700만 원으로 이렇게 수정된다 이겁니다. 됐죠? 오케이. 상단부는 잘 이제 반영되었고 가산세만 이제 추가 입력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가산세계라는 라인에 커서 위치시키면 자세한 내용 보려면 탭키 누르십시오라고 안내 나타난다. 그지? 탭키 눌러보면 화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수정신고 때 가산세를 좀 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내용을 여기에다가 하나씩 적어주자. 됐죠? 자, 먼저 5월 3일 건에 대해서는 가산세 낼 거 없어. 신고 부선실, 납부 부선실만 내면 돼. 5월 10일은 법인이 전자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겁니다. 1% 가산세가 매겨질 거다. 그러면 2천만 원 곱하기 1% 20만 원 계산되는데 그거를 가산세 내야 된다. 그거는 정확한 이름 뭐라고 했습니까? 미발급 가산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64번 라인 여기에다가 적어준다. 2천만 원 그리고 20만 원으로. 됐죠? 참고로 이 내용을 지연 발급 등이라고 되어 있는 62번 라인에 그 내용을 적어도 정답으로는 인정된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 우리는 이왕이면 정확하게 입력하는 게 좋겠다. 그지? 64번 라인에 적어준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 아이테크의 제품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아예 발급 안 했다. 그지? 2% 가산세 매겨집니다. 그러면 1,700만 원 곱하기 2% 34만 원 가산세 내야 되고 그지? 요것도 64번 라인에 적어야 된다 이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자, 과세 표준 요 금액은 얼마가 돼야 됩니까? 2천만 원 플러스 1,700만 원. 그러면 3,700만 원으로 수정돼야 된다. 그지? 3700000. 그리고 가산세 금액은 34만 원 플러스 20만 원, 54만 원으로 수정되어야 됩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확한 입력이다. 됐죠? 자, 이제 원래 신고 때 세금을 작게 신고하고 납부했으니까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만 이제 기록하면 되겠네요. 자, 출발점은 뭡니까? 납부세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경우 매입이 누락된 건 하나도 없고 전부 매출만 누락되었으니까 매출세액 금액만 파악하면 되겠다. 그지? 자, 출발점은 320만 원 플러스 200만 원 플러스 170만 원. 얼마입니까? 690만 원이 출발점이 될 것이다. 자, 신고 부정실 10%가 원칙인데 6개월 내에 수정 신고니까 50% 감면 가능하다. 그지? 얼마입니까? 69만 원이 원칙인데 50% 감면되니까 34만 5천 원이 계산됩니다. 됐죠? 요거를 과소 신고 중에서 71번 라인에 적어준다. 됐죠? 그리고 납부 불성실. 자, 출발점은 690만 원. 자, 납부 기한 언제요? 2019 7월 25일. 납부일은 2019 9월 1일. 이렇게 하니까 아까 열심히 계산해 보았던 31일이라는 일수가 자동으로 표시된다. 그지? 확인 버튼 누르면 가산세 금액도 자동으로 싹 계산됩니다. 자, 검산해 볼까요? 자, 자, 검산해 볼까요? 자, 이거 자꾸 지워지네. 자, 다시 프로그램이 약간 불안전해서 그런 것 같아. 자, 이렇게 38일이라고 자동 계산되고 그지? 확인 버튼 누르니까 65550으로 자동으로 금액 계산되는데 자, 검산해 본다. 6, 9,
00000 곱하기 하루에 10만 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가산세가 따박따박 붙는데 일수가 38일이더라 이겁니다. 6900000 곱하기 25 나누기 10만 곱하기 38 하면 65550 그렇게 계산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가산세 입력했고요. 이거 세 개 합해 보면 자, 그지? 950, 550 나올 것입니다. 됐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그지? 수정 신고서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가산세는 이렇게 계산되고 그래서 맨 아래쪽 결론값은 이렇게 12850, 550 이렇게 표시되겠네요. 됐죠? 자, 메뉴 저장하고 닫읍시다. 자, 2번 문항 볼게. 자, 당사는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입력된 자료를 무시하고 다음의 의제 매입세 관련 자료를 이용해서 이기 확정 신고 시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되 제조업 면세 농산물 등 탭을 사용해 달랍니다. 다음 자료를 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분계까지 입력하래요. 하고 한도 초과액이 발생하면 12월 31일의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음수를 입력하지 말고 뭔가를 입력해 달랍니다. 여러 가지 작업을 요구하고 있다, 그지?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만 빨리 따박따박 작성하고 넘어가면 돼. 배점이 5점이야. 5점 배점이면서 별의 별거를 다 시키고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시험 관리하면서 자신감 있게 빨리 입력하고 넘어가죠. 됐습니다. 자, 먼저 두 건에 대해서 면세 매입이 있거든. 요거를 입력해랍니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아래 분계까지 입력하랍니다. 자, 회계관리 모듈로 가가지고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연다. 자, 10월 20일자 내용 봅시다. 10월 20일자. 자, 우리 과일이라는 곳에서 과일 샀습니다. BC카드,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매입이면서 카 어쩌고 저쩌고다 그지? 자, 카과는 아니겠다 그지? 뭡니까? 면세 물건 구입했으니까. 그러면 이름은 카면이 될 겁니다. 코드 번호는 우리가 못 외운다 그지? 찾아야 되겠지. 매입이면서 카면 58이네. 입력하죠. 58 카면. 자, 품목 수량 단가 뭐 기록할 수도 있겠지만 입력하기 싫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공급가액은 얼마요? 70500 자,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우리 과일이랍니다. 됐죠? 자, 신용카드사 어디요? BC카드. 됐습니다. 분계 차변에 원재료 구입한 거다, 그지? 면세 농산물 원재료 구입한 거야, 그지? 자, 면세 원재료라고 그지 나와 있잖아. 의제매입세 공제라는 자체가 그 면세 원재료 구입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니까 당연하겠다. 자, 차변에 원재료 적고 대변에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요. 대변 외상거래니까 미지급금 적어주되 거래처를 뭘로? 신용카드사인 BC카드로 적어준다. 됐습니다. 상단 하단 입력 완료. 자, 또 한 건 입력합니다. 11월 10일. 자, 유형 뭡니까? 면세 물건 구입하면서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했답니다. 그러면
증빙이 없겠지. 그지? 면세 농산물 구입하면서 증빙이 없답니다. 해당되는 코드를 찾아보자. 자, 별걸 다 시킨다. 그지? 뭐 찾아봐야지 뭐. 매입이면서 면세 거래 구입인데 증빙이 아무것도 없답니다. 이름이 면건이 되겠지. 60번이 되겠네. 어이? 60번. 자, 공급가액은 150만 원. 자, 거래처는요.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했고 이름이 김만복이래. 검색해 볼까? 등록돼 있는지. 그럼 등록돼 있네. 입력하자. 자, 분계. 차변 원재료 대변은 자 현금 결제라고 되어 있다, 그지? 현금 됐습니다. 이렇게 두 건 입력했고요.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작성하자. 부가가치 모듈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자, 기간은 2기 확정 10월부터 12월. 자, 공급자 요 내용 그대로 작성해도 되는데 우리가 자 매입 매출 전비명 메뉴에 입력을 했으니까 혹시 불러올 수 있는지 한번 클릭해 보는 거야. 못 불러오면 그냥 입력하면 되고. 자, 불러오기 버튼 클릭해 보자. 못 불러오네? 할 수 없지 뭐. 그지? 입력하는 거야. 자, 공급자 우리 과일입니다. 취득일 10월 20일이더라, 그지? 2019 10월 20일. 자, 뭡니까?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받았다, 그지? 그러면 구분란에서 2번 선택하면 되겠고, 물품명은 과일 7,000kg. 자, 매입가액 705000000. 자, 공제율요. 판단해야 되겠네. 제조기업일 경우 중소기업일 때 104분의 4였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업은 106분의 6, 음식점업이면서 법인일 때, 제조기업이면서 중소기업일 때는 104분의 4. 그래서 음식점업과 제조기업 비교해보면 음식점업은 공제율은 좀 높은데 단점은 농어민 구입분은 인정 안 된다는 게 단점이었어. 그래서 제조기업은 공제율은 좀 낮지만 농어민 직접 구입분도 인정해 준다라고 딱 비교했다 이겁니다. 그지? 지금 보는 회사는 제조기업이면서 중소기업이니까 104분의 4를 공제율로 입력한다. 됐죠? 그러면 금액 자동 계산될 것이고, 그 다음에 김만복입니다. 취득일 11월 10일입니다. 자, 농어민 직접 구입이다, 그지? 3번. 물품명은 과일이고 수량은 150. 매입가액은 150만 원. 그리고 104분의 4. 됐습니다. 두 건에 대해서 의제매입세 공제 금액이 2769230으로 계산되거든. 그런데 한도 테스트 해봐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은 확정 신고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공부했던 거는 왼쪽에 있는 면세 농산물 등 탭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겨우 그지 오점 배점 주면서 별걸 다 시킨다, 그지? 면을 시키지 않나, 명건을 시키지 않나. 그 다음에 이 서식 작성도 우리가 공부했던 요거 말고 오른쪽에 있는 제조 명세 농산물 등 탭 이거를 작성하래. 어휴, 그지? 어쨌든 작업해 봅시다. 논리는 똑같아. 자, 면세 농산물 등 탭은 6개월 단위로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은 6개월이니까 6개월 단위로 한도 계산할 때 사용하는 탭이고, 오른쪽에 있는 제조업 면세 농산물 등 탭은 이거다 이겁니다. 망고 아이스크림 만드는 회사를 예를 들었다, 그지? 자, 그런 회사는 이제 한도가 있는데 한도 자체가 출발점이 뭐였습니까? 매출액 곱하기 40% 곱하기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한도가 계산되다 보니까 매출이 작으면 한도도 작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망고 아이스크림 만드는 회사는
7월, 8월에 망고 아이스크림 8알 먹으려면 망고 구입을 언제 한다고요? 4월 또는 5월에 미리 망고 구입한다 이겁니다. 그거는 몇 기? 1기다 이겁니다. 1월부터 6월에는 아직 아이스크림 매출이 발생 안 해. 그러다 보니까 한도가 엄청 작다 이거지. 그럴 경우 좀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보니까 그런 회사는 즉 1월부터 6월 7월부터 12월 이렇게 두 개를 나눠봤을 때 한쪽에 매출이 좀 몰아져 있는 제조기업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6개월이 아니고 1년을 가지고 한도 테스트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주었다 이겁니다. 그럴 때는 오른쪽에 있는 요 탭을 사용한다 이겁니다. 논리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 기공제 매입분이 다만 1기도 있고 2기 예정도 있고 뭐 그렇게 입력되는 게 조금 다를 거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입력해 보자. 자, 그래서 과세 표준을 2기 예정 확정만 입력하는 게 아니고 1기랑 2기랑 1년치를 다 입력해야 되는 거야. 1년 기준으로 한도 테스트 하니까. 언제 한도 테스트 한다고요? 2기 확정 때 한도 테스트 한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1기 확정 때는 한도 테스트 같은 거 한다 안 한다? 안 하겠지. 그지? 그래서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까지 한도 테스트 없이 그냥 쭉쭉 의제매수공제 받아 먹다가 2기 확정에 1년 기준으로 한도 테스트 한답니다. 자, 갑니다. 자, 그래서 매출 자료가 나와 있는데 1기, 2기, 1년치가 다 나온다 이겁니다. 1억 원 적어주고 자, 그 다음에 1억 2천만 원 적어주고 그래서 40% 곱하고 그렇게 한도가 계산될 거야. 자, 그 다음에 1영년 매입액은 왜 나와 있겠습니까? 이미 공제 받아 먹은 금액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그지? 자, 1영년 매입액. 자, 1기는 41600000이다. 그지? 자, 2기는요. 720000000 적어주는 거야. 제시된 자료. 자, 그래서 자, 매입액 우리 작성할 때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보는 테스트는 1년 기준으로 따지는 거다. 그지? 그러면 1기 거 당연히 예정 확정 다 포함돼야 되고 2기 거를 입력할 때 뭐 예정 때 매입한 거랑 확정 때 매입한 거 전부 다 합산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 부분까지 뭔가 건드리기는 좀 부담스러웠나 봐. 그래서 문제를 조금 그나마 단순하게 해주었답니다. 2기 예정 때는 의제매입세 공제액이 하나도 없답니다. 의제매입에 해당하는 매입건이 하나도 없었다 이거지. 그래서 2기는 예정 신고 때는 0원이고 확정 신고 때는 상단에 있는 요거 두 개 합한 거 7,200만 원. 그게 자료로 이렇게 나와 있답니다. 그래서 자료 제시되어 있는 거 그냥 바로 입력하면 되는 것이다. 됐죠? 자, 7,200만 원 그대로 입력했고 자, 공제율은 104분의 4다. 그지? 그러면 1년치의 한도 금액이 쫙 이렇게 끌려올 것이고 자, 이미 공제받은 건 이제 적습니다. 1기 때는 160만 원. 2기 예정 때는 0원이다. 그지? 의제 매입이 없었다. 그러면 이제 한도 테스트 결과 의제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톡 튀어나옵니다. 1784615 참고로 검사해 볼까요? 자, 1년 동안의 매출액이 2억 2천만 원이었어. 동그라미 6개 M으로 표시할게. 곱하기 40% 곱하기 104분의 4 요게 1년치 한도다 이겁니다. (3, 8, 4, 6, 1, 5 여기 1년치 한도야. 그런데 1기 예정 때 160만 원 받아 먹었어. 아니 1기 예정 확정 때 합해가지고 160만 원 받아 먹었어. 2기 예정 때는 0원 받아 먹었어. 그러면 A 빼기 B 빼기 C 한 것이 이번 확정 신고 때 받아 먹을 수 있는 의제 매입세 공제 한도다 이거지. A 빼기 B 빼기 C 하면 얼마냐 하면 1784615랍니다. 요게 한도야. 그런데 이번 확정 기간 때
두 건을 매입했다 그지? 그 금액에 대해서 의제 매입세 공제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돼서 표시되는데 얼마라고요? 2769230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요 기억이랑 니은이랑 두 개 중에 비교해 가지고 작은 것만큼을 의제 매입세 공제에 받아 먹을 수 있다 이겁니다. 얼마? 요 니은 요거죠. 그지? 그래서 이렇게 결론값 나왔구나라고 참고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됐죠? 이제 이렇게 작성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요거잖아, 그지? 이렇게 작업하고 이제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5점 배점에서 뭐 몇 점 받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할 게 너무너무 많다, 그지? 자, 그런데 출제하신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점 비명 메뉴에 결론값도 좀 적어달랍니다. 우리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에 대해서 실기편에서 공부하고 나서 더 알아보기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의 경우 의제매입세 공제금액이 얼마라고요? 1784615만큼 될 것이고 요만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세금을 깎아주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 변명 메뉴에 결론값을 회계 처리해야 될 거야. 더 알아보기 위해서 설명했던 부분이다. 자, 이 부분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거다. 그러면 그만큼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할 것입니다. 1784615 부가세 세금 깎아주니까. 대변은 뭐겠습니까? 자, 면세 과일 두 건 취득할 때 차변 계정 과목 뭘로 원재료라는 자산으로 처리했다 이겁니다. 그만큼 돈이 나갑니다라고 대변 회계 처리했어. 그런데 요만큼 세금 깎아주니까 우리 회사 입장에서 돈이 나가는 줄 알았는데 돈이 안 나가고 돈이 굳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원재료 취득 원가를 감소시켜야 된다고 했다 그지? 그래서 대변에 원재료라는 자산의 감소를 기록해야 된다 이겁니다. 얼마를? 1784615로. 그리고 원재료라는 재고 자산이 감소하는데 매출 원가가 아닌 이유로 감소하니까 적요 8번을 딱 적어주자라고 했습니다. 이거까지 일반점 입력 메뉴에 입력하면 이제 5점 전부 다 주겠다 이거지 뭐. 이 부분까지 생각 못했다? 그러면 뭐 좀 감점되고 말겠지 뭐. 아시겠죠? 분석했고요. 입력해 볼게요. 일반점 입력 메뉴. 좀 과하다라는 생각 든다 그죠? 겨우 5점 배점에 지금 이 시간에 차라리 법인세 문제 여유 있게 막 푸는 거야.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렸잖아. 문제 실기편 2번, 4번 풀 때는 힘 조절해라. 당황하지 말고 아는 것만 자신감 있게 풀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분석했으니까 입력한다. 자,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금액도 자, 얼마입니까? 아유, 금액도 외우기 어렵다. 1784615. 1784. 자, 대변 원재료 그리고 적요 8번 이렇게 입력하면 이제 끝난 거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방법 1이고요. 방법 1이고. 또 다른 방법도 있긴 있답니다. 프로그램에서 편의 기능이 제공되고 있대. 우리는 그냥 방법 1로만 해도 차고 넘쳐. 근데 문제 출제하신 분은 또 편의 기능을 활용해라라고 출제했으니까 그것도 어떻게 뭐 성격상 소개하여 드리는 겁니다. 자, 가볍게 들어보십시오. 가볍게 뭐 한도 초과액이 어쩌고 저쩌고라고 뭐 설명하고 있다 그지? 출제하는 분은 이렇게도 작업하지 않느냐라는 의도로 그렇게 문구를 쓴 것 같아. 자, 메인 매출 전표에서 10월 20일, 11월 10일 자, 두 건 10월 20일 그 다음에 11월 10일 두 건 작성했는데 이런 편의 기능도 있답니다. 가볍게 들어보십시오. 자, 상단부에 공가액 적고 자, 하단부 이렇게 회계 처리했는데 자,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자, 해당 전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입력 열심히 했잖아, 그지? 입력하고 나서
해당 전표를 체크하고 상단부에 있는 여러 가지 편의 기능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간편 집계 옆에 역삼각형이 있습니다. 하고 클릭하면 여러 가지 편의 기능들이 쭉 줘야 된다 이겁니다. 이 중에서 의제 재활용이라고 보입니다. 이거를 클릭한답니다. 그리고 지금 보는 거는 의제 매입식이다, 그지? 의제 매입 1번 클릭하면 104분의 4라는 공제율이 자동으로 나타난답니다. 별게 아니고요. 프로그램 메인 화면에 있는 환경 등록 버튼 클릭해 보면 세팅이 되어 있답니다. 우리 회사는 제조기업이면서 중소기업이니까 의제맵색 공제가 104분의 4다라는 게 요 환경 등록이라는 메뉴에 세팅이 되어 있다 이거지. 요게 보조창으로 끌려온답니다. 그래서 104분의 4에서 그럼 요 금액 곱하기 104분의 4 금액이 이렇게 자동으로 표시된다 이거지. 그래서 확인 버튼 누르면 하단부 회계 처리 금액이 싹 바뀐답니다. 애당초 입력했던 내용은 원재료 취득원가가 70500,000으로 입력이 되어 있었는데 그거 곱하기 104분의 4 한 금액이 부가세 대급금으로 자동으로 싹 표시된다 이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만큼 아마 의제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요 뜻이다 이겁니다. 별거 아니죠. 이렇게 일단 작업해랍니다. 그러면 요 전표에 대해서 의제라고 보라색으로 표시된대요. 자 그리고 1월 10일자 전표 봅시다. 이것도 마찬가지 해당 전표 클릭하고 의제 재활용 그리고 의제 매입 확인 버튼 누르면 요 차변 계정 과목 금액이 이렇게 딱싹 바뀐답니다. 의제 매입 공제 금액이 싹 이렇게 갈라진다 이거지. 물론 부가세 대급금으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전표 작업했어. 그래놓고 어디로라고 의제 매입 공제 신고서로 오라고. 됐죠? 그래놓고 불러오기 버튼 클릭하면 우리 조금 전 그 작업했던 내용이 이제 자동으로 싹 좀 불러오면 입력하는 내용이 조금 개수가 작아질 거다 이거지. 해볼게. 자 불러오겠습니까? 예,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요 두 건이 이렇게 자동으로 끌려온다 이겁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어쨌든 작업 요 서식은 완료해야 돼. 하나씩 채워 나가자. 우리 과일에 대한 거 물품명 다시 적어야 되겠네. 과일 수량은 얼마? 7,000. 됐죠? 그 다음에 김만복 물품명 과일 수량은 150. 네? 됐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야. 여전히 한도 테스트 해봐야 된다 이겁니다. 됐죠? 불러오는 거 조금 몇 가지 작아진다 이거지 뭐. 입력할 거 조금 작아진다 이거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끝나면 안 돼. 그래서 결론값이 자 보십시오. 중요한 거야. 자 편의 기능 사용해 가지고 회계 처리하면 요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자동으로 표시해 주는데 그 두 금액 합해 보면 얼마였다고요? 의제 매입세 공제 한도 테스트 하기 전 금액이었다 이겁니다. 요 두 건이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으로 기록이 된 상태다. 그런데 결국 계산해 보니까 한도 테스트 해 보니까 의제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거는 요거였다 이거지. 그러면 요거를 전부 다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으로 기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이제 이번에는 한도 초과하는 부분은 현재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이 너무 크니까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으로 다시 회계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12월 31일. 아시겠죠? 그런 의미로 한도 초과 금액을 12월 31일자로 입력하십시오라고 출제되었답니다. 그래서 방법 2로 작업한다면 이제 마지막 12월 31일자 분계는 금액과 내용이 이렇게 달라져. 이번에는 이제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아니야.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얼마? A 빼기 B를 적어주는 거지. 얼마입니까? 2769 230 빼기 1784 615 아이고 9 8 4 6 1 5 이걸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 적어주고 세금 깎아준 줄 알았는데 요만큼은 세금 안 깎아주네. 다시 세금 내야 돼. 요거 뜻이다 이거지. 차변은 어떻게? 다시 원재료
취득원가를 감소시켰는데 아니야. 이만큼은 다시 원재료 취득원가 늘어야지. 차변의 원재료 984615로 수정해야 되겠다 이거지. 이렇게 하는 것이 작업 2랍니다. 그래서 편의 기능 사용할래 안 할래에 따라서 방법 1도 있고 방법 2도 있다 이거지. 방법 1로 하든 2로 하든 어쨌든 결과값은 동일해질 것이다. 아시겠죠? 됐습니다. 한 두 가지 방법 모두 설명드렸고 그러면 마무리해야 되겠다 그지? 자, 방법 2로 매일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적었으니까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내용도 이제 다르게 고쳐야 되겠다 그지? 자, 방법 1 내용은 체크해서 삭제해버리고 그지? 자, 방법 2로 이제 입력하는 거야. 차변에 원재료라는 자산의 증가를 기록한다. 자산의 증가니까 조교 8번 같은 거 필요 없다 그지? 그냥 그대로 적으면 돼.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984615였거든. 그 다음에 대변에 이번에는 부가세 대급금이야. 98461 이렇게 하는 것이 편의 기능 이렇게 사용해서 기준점표 입력하고 기말에 한도 초과액을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것이 방법 2더라. 됐습니다. 그래서 방법 1, 방법 2 모두 소개하여 드렸고요. 교재 수록할 때도 귀찮아 죽겠는데 뭐 어쨌든 모두 다 설명을 해서 교재에 수록하겠습니다. 해설 쪽에. 됐습니다. 강조드리는 거는 뭐라고요? 이거 전부 다 이렇게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쨌든 출제됐으니까 소개는 해드렸고 우리가 시험에 임함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시간 관리하자. 그것이 중요합니다. 됐죠? 자, 일단 열리는 메뉴 전부 닫고 보기도 싫다. 자, 열리는 메뉴 전부 닫고 다음 문제 봅니다. 문제 3번 결산 1번 문항 봅시다. 당사는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2월 3일에 주식 100주를 주당 10,000원에 취득했다. 이 중 40주는 6월 4일에 주당 12,000원에 양도하고 나머지 60주는 기말 현재 보유 중이다. 결산일에 공정가액은 주당 9,000원이다. 12월 31일자로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 손익을 회계 처리하십시오 라는 문제다. 그지? 40주 처분할 때 처분 손익은 얼마였는지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구할 거는 12월 31일의 평가 손익을 구하는 거다. 자, 60주 곱하기 9,000원 54만 원으로 금액이 계산되는데 장부에는 얼마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60주 곱하기 만원, 60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60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던 게 54만 원 되었으니까 6만 원만큼 손해봤다. 그지? 대변의 단기매매 증권 자산의 감소, 차변의 단기매매 증권 평가 손실 비용의 발생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네요. 수동 결산입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고 12월 31일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비용의 발생 6만 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의 감소 6만 원 기록하면 되겠다. 2번 문항 회사가 보유 중인 특허권의 배타적 권리 가치가 1,000만 원으로 하락했다. 회사는 보유 중인 특허권을 처분할 예정이고 자산 손상 차손 요건을 충족한답니다. 유형 자산에 대해서 손상 차손이라는 주제 공부했었다. 그지? 무형 자산도 유형 자산과 마찬가지로 손상 차손이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똑같은 논리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지. 자, 차변에 손상 차손이라는 비용을 인식할 것이고요. 자, 계정 과목 검색해 보니까
유형자산 손상차손이라는 비용도 있고 무형자산 손상차손이라는 비용도 있네요. 그러면 무형자산 손상차손이라는 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겠지 뭐. 됐죠? 차변의 비용의 발생. 자, 금액은요. 주의해야 되겠네. 가치가 떨어진 손상차손 금액 자체가 1,000만 원이 아니야. 1,000만 원으로 가치가 하락했답니다. 그러면 현재 장부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봐야, 조회해 봐야 정확한 하락 금액을 계산할 수 있겠다. 그지? 합계 잔액시산표 메뉴 봅시다. (12월 31일) 자, 무형자산 쪽에 특허권이 있다, 그치? 잔액이 얼마라고요? 3,000만 원이라고. 더블 클릭하면 상세 내용도 볼 수 있다, 그치? 작년도로부터 넘어온 게 그대로 3,000만 원 있구나. 이렇게 상세 내용 보았고, 3,000만 원이 얼마로? 1,000만 원으로 하락했으니까 2,000만 원만큼 손상차손이 생겼다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일반적 명면에 와서 2,000만 원을 차변에 손상차손이라는 비용으로 기록하는 것이고, 대변 손상차손 누계액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려고 했더니 손상차손 누계액은 only 건물에 대한 것만 등록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유형 자산의 경우에는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차감 계정 과목, 손상차손에 대해서는 손상차손 누계액이라는 차감 계정 과목을 사용하는데, 즉 간접법으로 표시를 하는데, 무형 자산은 어떻다고요? 상각비를 인식할 때 상각 누계 계정 과목 쓰지 않고 무형자산 계정 과목 자체를 차감시키는 직접법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겁니다. 손상차손일 경우도 무형자산은 해당 계정 과목 자체를 차감시키는 직접법으로 회계 처리하는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되죠? 그래서 대변 계정 과목은 손상차손 누계액 같은 거 쓰지 않고 특허권이라는 계정 과목 자체를 대변에 적어서 감소시키는 것이다. 되죠? 이렇게 입력한다. 자, 3번 문항 봅시다. 퇴직급여 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설정하고 있고, 다음 자료에 의해서 당기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계산하십시오. 됐죠? 자, 추계액 5천만 원, 7,500만 원. 요게 기말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목표치입니다. 자, 올해 추가 설정 전 잔액은 얼마라고요? 작년도로부터 넘어온 거 4천만 원인데 올해 써먹은 게 1,300만 원 있어. A 빼기 B 얼마? 2,700만 원이 잔액입니다. 부족한 거 얼마? 2,300만 원만큼 추가 설정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절단 공정팀은요, A 빼기 B가 6,500만 원이다, 그지? 목표치는 7,500만 원. 그러면 1,000만 원만큼 추가 설정할 것입니다. 됐습니까? 요만큼을 퇴직급여 충당 부채 추가 설정한다. 자동 결산으로 작업하면 편하겠다, 그지? 결산 자료 입력 메뉴 열고요. 1월부터 12월. 자, 금액 계산했으니까 바로 입력해도 됩니다만 상단부 보조창 활용하면 조금 더 편할 거야. 자, 보십시오. 기초금액에서 감소되어 가지고 6,500만 원과 2,700만 원 잔액이 있습니다라는 우리가 열심히 분석했던 내용이 딱 표시되어 있다, 그지? 기말 추계액 5천만 원과 7,500만 원만 적어주면 되겠다. 그러면 자, 다시 500번째 코드가 그지? 500번째 즉 절단 공정팀 제조 부서는 7,500만 원이고 800번째 코드 경영 지원팀은 5천만 원이다, 그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열심히 계산했던 추가 설정 금액 1,000만 원, 2,300만 원 자동으로 계산되고요. 결산 반영 버튼 클릭하면 해당 란에 자동으로 딱 기록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전표 추가 버튼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문항 12월 1일부터 2일까지 부산으로 업무차 출장 갔던 영업사원 김기동의 출장비 지급액과 정산후 반납액이 결산일 현재 각각 가지급금과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다. 결산일에 정산 분계를 하며 출장비는 전액 여비교통비로 처리한다. 단 가지급금에 대한 거래처 입력은 생략하십시오. 됐죠? 자, 문제 풀기 전에 자료 보완부터 할게요. 모범 정답 발표된 거 보니까 가지급금, 가수금 모두 거래처 입력 안 하는 걸로 모범 정답 발표됐거든. 그래서 가로한 내용 가지급금 및 가수금에 대한 거래처 입력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문구 수정해서 학습해 주십시오. 됐습니까? 자, 가지급금 계정, 가수금 계정 금액이 문제에서 안 나와 있네요. 그러면 합계 잔액시산표 메뉴 통해서 조회를 해서 상황을 일단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자, 금액을 파악하자. 합계 잔액시산표 메뉴 12월 31일자로 자, 조회한다. 가지급금 자산 쪽에 있겠다, 그지? 자, 가지급금 더블 클릭할게요. 12월 1일에 출장 시 여비 지급되어 있습니다. 출금 전표. 대변에 현금 20만 원, 차변에 가지급금 2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했대. 됐습니까? 20만 원 계산기 두드려 놓게. 그다음 가수금 계정 회계 처리 봅시다. 부채 쪽에서 가수금 1,000원입니다. 입금 전표네요. 차변에 현금 1,000원, 대변에 가수금 1,000원 이렇게 회계 처리되었답니다. 상황 파악하시겠죠? 그러면 20만 원 돈 주었는데 1,000원 돈 남았답니다. 그러면 20만 원 빼기 1,000원만큼을 뭘로? 여비 교통비라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출장 출발할 때 차변에 가지급금 20만 원, 대변 현금 2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했고 출장 돌아왔다고 1,000원이 남았다고 어떻게 회계 처리했었어야 됩니까? 사실은 차변에 있는 가지급금 대변에 적고요. 자, 차변에 여비교통비라는 비용을 적고 돈 1,000원 돌려받은 거는 현금이라고 이렇게 회계 처리했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20만 원 빼기 1,000원 199,000 되겠네. 그지? 이렇게 회계 처리했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돈 받은 거 차변에 적고 현금 대변을 1,000원만큼을 가수금으로 엉터리로 회계 처리했다 이거지. 그러면 자 제대로 회계 처리했으면 가지급금 없어질 거고 여비 교통비라는 비용이 199,000 이렇게 회계 처리해서 이렇게 회계 처리 결과로 남을 건데 엉터리로 회계 처리하는 바람에 이상한 결과가 나왔다. 자 이제 수습해야 되겠다, 그지? 기말 수정 분계. 자 대변의 가지급금이 없어져야 되는데 아직 안 없어지고 남아 있다, 그지? 자 대변의 가지급금 20만 원. 차변에 현금 받은 부분이 엉터리로 대변에 가수금이라고 회계 처리됐으니까 그것도 차변에 적어서 없애야 되겠다. 됐습니까? 그리고 199,000은 이제 비용으로 적으면 되겠다. 됐죠?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요거를 수동 계산으로 12월 31일자로 입력하는 문제였습니다.
별것도 아니다, 그지? 자, 입력합니다. 대변에 가지급금 없애고 20만 원. 차변에 가수금 없애고, 그리고 차변에 여비 교통비라는 비용 인식하고, 코드번호는 영업사원이다, 그지? 800번대 코드. 됐습니다. 입력 완료. 자, 열리는 메뉴 전부 닫고, 원천 징수 문제 빨리 봅시다. 문제 4번도 실기편, 문제 2번과 마찬가지로 시간 잡아먹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 폭탄에 흔들리지 말고, 그지? 폭탄 피해가면서 자신감 있게 딱딱 입력하고 빨리 넘어가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딱 가다듬고 출발합시다. 1번 문항.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이미란 코드번호 500번 세대주의 자 자료 막 보고 입력할 게 많으니까 딱 세팅해 놓고 출발합니다. 자 출발. 세대주고 사원 등록 중 부양가족 명세를 작성하고, 연말정산 추가 자료 중에서 소득 명세, 연말정산 입력 탭 요거를 작업하랍니다. 세 가지 탭 작업하는 거야. 하나, 둘, 셋. 주민등록 번호는 모두 올바른 걸로 가정하고,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도 부양가족 명세 입력한 다음에 부라고 표시하십시오. 자, 작업합시다. 원천유수 모듈, 사원 등록 메뉴, 이미란, 부양가족 명세 탭. 자, 여성이다, 그지? 자, 한부모 공제, 부녀자 공제 대상 아닌지 확인합시다. 배우자가 있네요. 한부모 공제는 일단 아니고, 부녀자 공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우리 밑에 자료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본인에 대해서는 추가로 뭔가 작업할 거 없어. 넘어간다. 자, 약간 화면 올릴까요? 요렇게. 자, 부모 적읍시다. 빨리 뺏기자. 부, 배우자의 직계 존속, 이관수, 48 0811 1234564. 자, 이관수 배우자는 근로소득 총급여가 500만 원 있다. 장남 최현주는 어린이 프로그램 출연료로 기타 소득이 800만 원 있고, 나머지 동거가족은 소득 없고, 모친은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이다. 그러면 부는 소득이 없고 나이가 71세니까, 그지? 기본공제 대상자 맞다, 그지? 60세 이상 체크하고 경로우대 자동으로 체크될 거야. 오케이,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모, 허복순, (50) 0415 211 8621. 자, 69세다. 자,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이다, 그지? 자, 60세 이상 이렇게 체크해서 기본문제 대상자 맞고, 장애인 안에 1번 장애인 복지법, 그지?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69세니까 경로 우대는 체크가 안 된다, 그지? 70세 이상은 아니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작업하시고, 기본 문제란을 60세 이상으로 해도 되고 5번 장애인 란으로 해도 정답 인정되겠지, 그지? 됐습니다. 그 다음 배우자 최영민, (81) 0210 181 1111. 자, 배우자는 근로소득이 있는데 총급여가 딱 500만 원이랍니다. 딱 500만 원까지는 소득금의 요건 충족하는 걸로 보아준다고 했다, 그지? 오케이. 그러면 이 사람 기본문제 대상자 맞다, 그지? 배우자란에 체크하면 되겠다. 그 다음 자녀
최연준 (1403-1230-58811) 되죠? 자, 최연주는 어린이 프로그램 출연료로 기타 소득이 800만 원이 있답니다. 뭐 출연료를 인적 영역의 일시적 제공으로 본다 하더라도 60%가 필요경비, 40%가 소득금액, 8, 4, 32, 320만 원.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 원 넘어가니까 반드시 종합과세 해야 되고 소득금액 요건 충족 못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지? 이 최연주는 기본공제 대상자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20세 이하가 아니고 부라고 체크하죠. 됐죠? 판단할 수는 있겠는데, 자, 우리 문제 풀 때는요 조금 보완해 주십시오. 자, 어린이 프로그램 출연해가지고 받은 게 기타 소득으로 간주될 때, 분류될 때, 그게 인적 용역 제공으로서 뭐 60% 필요경비 인정되는지는 사실은 불명확합니다. 안 될 가능성도 높아. 인적 용역의 일시적 제공은 기본적으로 전문가가 어디 TV 나가가지고 해설해서 또는 강의해서 돈 받는 걸 전제로 규정되어 있거든. 이런 부분은 사실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좀 작아 보이고 사업 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높고 필요경비 인정도 사실은 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야. 그런 걸 지금 물으려고 하는 거 아니다, 그지? 그래서 문제 자료에서 기타 소득을 받은 금액 800만 원이 아니고 기타 소득 금액 자체가 그러니까 필요경비 같은 거 다 반영하고 난 금액 결과가 800만 원인 걸로 그냥 좀 단순화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됐죠? 실무적으로 불필요한 혼란이 좀 생길 수 있어. 실무적으로 볼 때는 기타 소득을 기타 소득 금액으로 이렇게 수정 부탁드립니다. 됐죠? 이 사람 소득금액 요건 충족 못하는 거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녀 최지영 입력합시다. 그리고 이제 5세니까 자 됐습니다. 기본적인 대상자 아니니까 뭐 자녀란도 전혀 체크란 신경 쓸 필요 없다, 그지? 7세 이상 아니니까 자녀란도 뭐 혹시라도 기본공제 대상자 맞다 하더라도 자녀란은 체크 안 될 거야. 그런데 이 경우는 지금 최현준이 기본공제 대상자 자체가 아니니까 자녀란 더더군다나 신경 쓸 필요 없다 이거지. 됐습니다. 최지영 입력합니다. 19 0519 413 2114. 자, 올해에 출생했다, 그지? 기본 공제 대상자 맞고, 자, 자녀라는 부다, 그지? 7세 이상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출산 입양란은 맞을 거고 올해 출생했으니까 첫째인지 뭐 둘째인지 그걸 체크해야 된다, 그지? 최연준이 있으니까 최지영은 둘째가 되겠다, 그지? 둘째라고 입력합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양가족 명세 작업은 끝나게 되겠네요. 이렇게 입력한다. 됐죠? 자, 그 다음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 봅니다. 자, 이름이 이미란이라고 F2 버튼 눌러서 이미란 불러오고, 자, 위로 좀 올릴게요. 자, 다음 자료는 총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답니다. 2019년 귀속분 이미란 씨에 대한 소득처분 상여금액이 300만 원 있답니다. 그러면 이것도 2019년 귀속소득으로 끼워 넣어야 된다, 그지? 연말정산할 때 그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세금 계산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소득 명세 탭에다가 끼워 넣는 됩니다. 자, 총급여 금액이 현 직장에서 6천만 원, 상여가 500만 원, 그래서 6,500만 원만 총급여 금액으로 싹 계산되어 있는데 여기서 300만 원을 추가로 반영시키자 이거지. 그지? 어디에다가?
인정 상여 추가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다가 입력하면 되겠지, 그지? 자, 더블 클릭하면 보조창 나타납니다. 노란색이 있다는 거는 뭔가 더블 클릭하는 게 있다라는 의미다. 자, 더블 클릭합니다. 또는 여기 자체에 뭔가 금액 입력 자체를 못하는 거야.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아무리 뭐 이렇게 입력하려고 해도 보조창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인정 상여 추가분 여기에다가 금액 입력합시다. 얼마? 300만 원. 됐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 이제 연말정산 입력 탭 작업하면 되겠네요. 자, 화면 올립니다. 자, 다음은 홈택스에서 조회한 자료다. 이미란 씨가 공제 가능한 모든 공제를 적용받고자 한다. 자, 문제 이제 자료 보면서 이제 작업할 거고. 자, 이제 우리 교재 이 내용 수록할 거다, 그지? 수록할 때는 좀 어색한 단어가 있어서 고칠 겁니다. 장녀라는 것도 있고 장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녀가 겨우 2명입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뭐 그런데 그 아들을 장남이라고 부르고 그 딸을 장녀라고 부른다고요. 좀 어색한 것 같아, 제 보기에. 그래서 이거를 그냥 자녀라고. 자녀 중에서 딸 이름이 최지영이거든. 자녀 최지영. 그러니까 자료를 최지영 아니 자녀 해가지고 가로 열고 최지영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좀 어색한 것 같아서 고쳐서 수록하겠습니다. 장남은 자녀인데 이름이 누구라고? 최연준. 이렇게 수정해서 교재에 수록할게요. 됐죠? 그리고 뭐 위에도 뭐 장남 뭐 이런 말이 있더라. 장남 최연준 요것도 자녀 최연준 이렇게 단어 수정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입력할게요. 보험료, 본인 생명보험료 100만 원 요거 되고요. 장녀, 그 이름이 누구라고? 최지영이라고. 최지영의 상해보험료 14만 원 요것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두 개 합한 114만 원을 일반 보장성 보험료 쪽에 적어준다. 자, 일반 보장성 보험료에 1140000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비요. 본인 맹장 수술비 되고요. 본인 의료비로 적어준다. 부친 보청기 구입비. 부친은 65세 이상이더라, 그지? 그래서 65세 이상 의료비로 적어준다. 장남 진료비. 장남이 그 아들 말하더라, 그지? 최연주는 소득금의 요건 충족 못하더라. 그렇다 하더라도 의료비 공제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의료비는 나의 요건, 소득금의 요건 따지지 않고 다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요거 90만 원도 입력할 것입니다. 자, 배우자 성형수술비, 미용 목적 성형수술비는 안 되더라, 그지? 그래서 하나, 둘, 셋, 세 가지 내용만 입력할 것이다. 자, 본인 맹장수술비. 자, 의료비 입력합니다. 자, 본인 맹장수술비 150만 원. 그 다음에 부친 보청기 300만 원. 65세 이상자다, 그지? 그러면 본인 65세 이상 요거를 450만 원으로 수정하면 되겠다, 그지? 그리고 장남 최연중 진료비 90만 원 요거는 기타 쪽에다가 됐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 그 다음 교육비요. 부친의 노인 대학 교육비 이런 거 안 된다, 그지? 직계 존속 교육비 안 된다. 배우자 대학교 교육비 요거는 되겠지. 400만 원만 입력하면 되겠네요. 대학생 여기다가 입력한다. 얼마요? 400만 원. 확인 버튼 누르시고 그 다음 기부금요. 본인이 종친회에 기부했다고요. 종친회 같은 거는 법적으로 인정 안 된다, 그지? 비지정 기부금 인정 안 돼. 배우자가 종교단체에 기부금 냈다고 요거는 인정되겠지. 120만 원. 기부금에 대해서 종교단체 기부금 12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네요. 됐죠? 메뉴 닫으시고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2번 문항. 자, 열려있는 메뉴 전부 닫고. 자, 2번 문항. 다음 주어진 자료를 보고 사업소득자의 인적사항 등록하고 소득 관련 자료 입력하십시오. 단 주어진 자료는 모두 정확한 걸로 가정한답니다. 자, 사업소득자에 대해서 등록하고 소득금액 입력한다. 자, 원전징수 모듈에서 사업소득자 등록 메뉴 엽니다. 101번 코드 이름이 자, 권노아. 자, 소득급은 나는 기타 모집 수당으로 입력하랍니다. 기타 모집 수당. 내국인이고요. 주민등록번호 자 930-115-13-57412. 자, 그지? 357412. 그 다음 내국인 여부, 내국인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입력할 게 없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 102번 윤지현 입력합니다. 자, 기타 모집수당, 기타 모집수당. 내국인이고 주민등록번호 7912202345-123. 그지? 그러니까 저는 이왕이면 주민등록번호 제시해 줄 때 좀 맞게 해주면 쏘기 좀 편할 텐데 좀 아쉽다, 그죠? 자, 입력했고요. 오케이. 자, 이렇게 두 가지 내용 등록했고 사업소득 자료 입력 클릭해서 자, 지급 연월일 4월 22일이네. 두 건 모두. 자, F2 버튼 눌러서 권노아 불러옵니다. 귀속 연월은 자, 귀속 일자와 지급 일 동일하답니다. 4월이다. 지급액이 얼마요? 1,200만 원. 그래서 3% 금액 쭉쭉 입력될 것이고 그 다음에 F2 버튼 눌러서 윤지연 불러옵니다. 2019 4월이고요. 자, 지급액은 700만 원. 됐죠? 이렇게 3% 금액 쭉 입력됩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구하고 있는 작업 완료. 지금까지 뒷부분은 다음 강의로 진행할 것이고요. 지금까지 전산세무 1급 제87회 기출문제 전반부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